사장님, 네, 대박나세요. 반가세요. 산업단지닷컴 김부장입니다. 산업단지닷컴 서희주 대리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산업단지 읽어주기 첫 번째 시간으로 송산 2 산업단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 같은 경우에는 송산 2 일반 산업단지 홈페이지 그리고 산업단지닷컴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오늘 좀 세세하게 좀 이해하기 편하시게 네네. 좀 읽어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고요. 저희 전 유튜브 보셨으면 포항 블루벨리 첫 영상을 보셨을 거예요. 거기 보시면 어떻게 보면 듣기 좋은 목소리 들으셨을 텐데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이분입니다. 빨리 인사 한번 해봐요. 네. 가식 덩어리입니다. 우리 이제 송산이 일반 산업단지 입주 제안서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개요인데요. 개요에 대해서 우리 목소리 좋은 서대리의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업 개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당진시 송산면 가곡리, 동곡리, 유곡리, 송화읍 고대리 일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2008년부터 2016년. 지금도 바로 공장이 건축 가능하고요. 규모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됩니다. 44만 평이죠. 그리고 저는 여기 송산이 산업단지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게 어떻게 보면 좀 뻔한 걸 수도 있는데 이 목적을 주고 싶습니다. 이제 목적에서 보시면 충남 서부권역 철강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철강 산업의 국가 경쟁력 강화 도모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나 그다음에 공사 그리고 국토부가 모두 인허가를 통해서 결정되는 사업인데요. 거기 안에서 이제 목적으로 이런 서부권역의 철강 클러스터, 철강 산업이라고 명시했다는 거는 국토부나 충남도나 모두가 한마음으로 이쪽을 성강 사업으로 모아주겠다. 그리고 그 유관 산업을 이쪽으로 다 모이겠다는 그런 내용이 명시된 것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철강 산업이나 그 유관 산업을 이제 오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쪽에 좀 중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몇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다음으로 유치업종인데 여기 보시면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철강 가공 제품 제조업이 기본적으로 나오죠. 네네. 그리고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여기도 다 철강이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타 기계 그리고 비금속 광물 제조업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메리트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경기도 쪽 같은 경우에 비금속 광물 제조업이라고 하면 보통 시멘트 제조업을 얘기를 하는 거죠.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레미콘도 많이 들어오고 먼지도 많이 나기 때문에 좀 위의 업종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 비금속 광물 제조업도 가능한 업종이기 때문에 여러 면으로 좀 메리트가 있는 산업지다 생각이 되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분당 가격 중요하죠. 가격. 가장 중요해요. 네. 이쪽이 지금 위치로는 지금 당진시 송산면이라고 해서 약간 감이 안 잡히실 텐데 위치는 다음번에 좀 알려드리는데 가격면으로 봤을 때는 평당 115만 원. 수도권 쪽에서는 진짜 찾아보기 힘든 가격입니다. 100만 원 초반대. 그리고 사업 관리 당진시와 충남 개발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 개요에서 특이할 만한 점은 아까 서대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업 기간 2016년에 준공이 완료됐다. 네. 이 부분이 가장 크죠. 이미 다 기반 시설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도로도 다 깔려 있고 부지 정지되어 있고 가스, 전기 다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로 계약하시면 공장 건축이 가능한 한 페이지에서도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네요. 네.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입지 환경입니다. 입지 환경. 지금 여기가 송산 2 일반 산업단지인데 위치 보시다시피 중심입니다. 경기도와 서울, 그다음에 이쪽 아산과 그다음에 탕정 쪽, 그리고 여기 당진, 그다음에 여기 내포 신도시
이 모든 곳들이 다 중심으로 모이는 곳이죠. 그리고 바로 옆에는 색깔을 좀 다른 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노란색으로 하면 노란색. 여기가 당진항입니다. 당진항. 당진항 주변으로 있는 산업단지들이 질비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그 중심에 지금 여기 송산이 산업단지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교통, 환경 이 부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높은 안목으로 멀리 내다보는 준비된 1등 산업단지, 송산 2 일반 산업단지. 어떤 점을 포인트로 보면 좋을까요? 여기서는 넘버원 아까도 말했듯이 목적이 있었잖아요. 이 산업단지의 목적. 네. 활강 산업의 메카. 클러스터. 이제 보통 포항하면 포항제철이 있으니까 거기가 제1, 200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뒤에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현대제철이 입주되어 있습니다. 청과의 산업의 메카죠. 이 산업단지에 대한 목적에서도 그랬듯이 국토부나 뭐 충청도나 지자체 모두가 이쪽으로 밀어주고 있는 산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강 관련 산업체들, 그다음에 이런 산업체들이 입주 선호도가 1위로 되어 있는 업종이고, 그리고 바로 옆에 평택항이 있기 때문에 평택항을 활용한 무역까지 같이 겸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점만 다 모아놨네요. 그리고 이쪽은 주변에 산단들이 뭐 분양 완료된 산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골드오션이다. 맞습니다. 주변에 요즘에 산업단지 새로 시작되는 걸 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입지상으로 예전에 당진이고 평택항이라고 하면 수도권에서 상당히 먼 지역이라고 봤는데 요즘에 아시다시피 평택 같은 경우에는 삼성의 개발을 통해서 수도권에서도 상당히 가까운, 그리고 중간에 광교라든가 그다음에 동탄이 생기면서 수도권과의 거리 개념이 좀 바뀐 상황입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라든가 서해선, 복선 전철로 인해서 그런 거리상의 이점도 상당히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5년 전, 10년 전에는 이 지역이 미분양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다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변이 다 분양이 완료되고 그다음에 고속도로가 개발이 예정되어 있고 서해상 북단전철도 내년에 준공 예정이라는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마지막 골드오션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요 송산이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에 붙어서 단지 내 주거단지가 21만 평 규모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와 직주근접이라고 들어봤어요? 아니요. 못 직주근접. 들어봤습니다. 직장과 주거가 같이 붙어 있는 거죠. 아, 여기는 이제 산업단지와 이제 주거용지가 같이 붙어 있는 그런 직주근접의 산업단지라고 할 수 있어요. 직원들 출퇴근에도 아주 그렇죠. 유리할 것 같은데요. 요즘 뭐 대두가 되고 있는 워라벨, 그거를 가장 중시하는 그런 산단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주변에 병원이나 아파트, 학교, 그리고 상업문화시설까지 모두 갖춘 친환경 자족도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볼까요? 뭐 가장 중요한 사장님들이 새로운 공장을 찾으신다고 하면 첫 번째로 뭐가 가장 중심이 돼서 생각을 하실까 생각했을 때 저는 교통이라고 교통, 생각이 그쵸? 돼요. 이 도면에서는 그 교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기 좋은 색깔로, 노란색은 눈에 잘 안 띄니까 빨간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송산이 일반 산업단지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에서 오는 서해안고속도로 쭉 타고 내려오시면 서해대교가 나옵니다. 서해대교를 건너자마자 송화가이시가 나오죠. 이 송화가이시에서 10분 거리입니다. 10분. 10분밖에 안 걸려요? 그렇죠. 바로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되죠. 서울에서 서해대교는 1시간 내에 들어올 수 있고 여기 안에서 10분 거리라고 하면 수도권에서의 접근성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가 경부고속도로가 됩니다. 네. 이 경부고속도로에서 천안이 있는데 이 천안 JC에서 이 서해안 고속도로로 뚫리는 당진 천안 당진 고속도로가 지금 2020년까지는 이 인주 JC까지 완공이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선 이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진 통산 이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송화가이시에서 10분 거리, 그리고 이 송화가이시 같은 경우에는 이 경부고속도로와의 연계도 조만간 된다.
그렇게 따지면 전국으로 뻗어갈 수 있는 도로 체계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서는 아래쪽으로 제2서해안고속도로가 이렇게 2020년 2년까지는 네. 완공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최근에 고속도로가 어디에 가장 많이 생기느냐? 이 당진 대전간 고속도로, 그다음 제2서해안 고속도로, 중부 내륙 고속도로. 여기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중부 내륙 고속도로가 개설이 되는 거고요. 그 외에는 이쪽 서해안 쪽 고속도로의 개발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의 중심은 뭘 것 같아요? 바로 여기. 평택항이 되겠죠. 평택항이 수도권 물류의 중심이 되는 거죠. 인천항도 있지만 인천항과 함께 그 수도권의 철강 산업이라든가 자동차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중심이라고 하면 평택항. 그리고 평택항에서도 그 경쟁력을 볼 수 있는 이 송산이 산업단지의 입지에 중심을 두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이거는 세부적으로 나온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0분 거리라고 했는데요. 이 송화가 IC에서 우리 송산 2산업단지까지는 10분 거리. 10분 거리라고 해서 뭐 2차선 도로로 좁은 도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쵸. 무려 6차선 대로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뭐 찍은 거보다 이거 보이시죠? 다음 로드뷰예요. 다음 로드뷰. 예, 숨길 수가 없는 건데 보시다시피 이거는 편도를 보여주게 됩니다. 편도로 1차선, 2차선, 3차선. 편도 3차선, 왕복으로는 6차선. 일반적으로 왕복 6차선이면 엄청난 거리죠. 한 차선에 4m 하게 되면 24m. 24m에 뭐 양쪽에 보도 넣고 뭐 하고 하면 거의 30m, 최소한 25m 이상 도로가 IC에서 송산 일반 산업단지까지 연결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10분이라는 게 뭐 3차선, 6차선 도로면 차 막힐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교통 체증이 없는 IC까지만 오시면 10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교통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주변에 인력 수급. 산업단지를 공장을 옮기시는데 주변에 뭐 직원들이 사실 곳이 없다고 하면 새로운 인력을 뽑으시는데도 참 큰 걱정이 되실 거예요. 네네. 주변에 많은 사장님들 만날 때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청산 이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배우단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라든가 학교, 공원 이런 것들이 모두 안에 함께 녹아있는 그런 산업단지인 거죠. 거의 지금 4,000세대? 네. 4,000세대. 11,000명까지 수용 가능한 대규모 단지니까 뭐 주거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새로 개발하고 있는 평택의 현덕지구나 화양지구, 그다음에 송악지구, 당진시도 매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뭐 인력 수급에는 뭐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뉴스 기사에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쵸. 네, 저희 산업단지닷컴 공식 블로그에도 이 소식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쪽에 올라갈 텐데요. 이쪽에? 네, 산업단지 블로그 내용도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던 이 평택항에 대한 내용이죠. 평택항이 있는데 이쪽 지금은 이 부분만 평택항이 지금 개발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지금 새로운 항구가 개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곳들, 이것들은 2020년까지 당진 항이 개발이 확정이 돼서 그때까지 확장 계획이 잡혀서 공사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이 확장이 된다고 하면 해외로 나가는 이제 당진항의 기능이 확장이 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와 유관된 산업들은 이 주변에 모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당진항에서 주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게 좀 어려운 현황이었다고 하면 이 어지럽게 제가 막 썼네요. 했다고 하면 네, 지금 이 진입도로 이 진입도로는 고속도로를 연결하지 않고도 국도를 통해서 우리 단지로 바로 연결이 가능한 그런 여건이
개선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IC를 통해서 돌아서 나와서 다시 돌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연결이 되는 논스톱으로 연결되는 그런 산업단지 입지 여건은 갈수록 좋아진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만약에 화면 뭐 저희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지금 네이버 블로그라든가 이 도면을 보셨다면 아마 바로 그냥 넘기셨을 거예요. 왜죠? 복잡하지 않아요? 그쵸.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죠. 네. 요걸 글씨가 너무 한번 작아요. 잘 보게 되면 저희 산업단지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점선 찍은 게 보통 계획선이에요. 요 점선들 그리고 요 점선 그리고 요 점선 이 까만색 두 줄로 된 점선은 고속도로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점선은 국도예요. 여기에 보시면 고속국도, 국도, 국지도 및 지방도, 시도 및 기타 도로, 철도, 철도를 제외하고 고속국도, 국도, 국지도, 지방도, 시도, 기타 도로 왜 이 순서대로 써놨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어떤 도로가 제일 크고 제일 넓고 교통량이 많을 것 같아요? 고속도로? 이 위로 올라갈수록 도로의 폭도 넓고 그다음에 규전 속도도 가장 높고 제한 속도도 뭐 이런 시도 같은 경우에는 제한 속도가 60km라고 하면 네.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서해안고속도로 같은 경우 110km까지 나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속도에 따라서 그리고 이런 도로의 위계에 따라서 속도도 다르고 도로의 폭도 다르고 한 차로에 대한 폭도 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산업단지 주변으로 보게 되면 이런 고속도로 아까 말씀드린 당진 천안간 고속도로가 이 고속도로입니다. 요 고속도로 요 고속도로가 우리 산업단지를 향해서 개설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국도 빨간색 국도 이거는 7번 보시면 국도 40호선 신설에서 신평에서 송화 고대 구간까지 4차로입니다. 비고에는 연결된 그 구간이 그렇- 쓰여져 있는 건가요? 그렇죠. 어디부터 어디까지 몇 킬로를 몇 미터 폭의 도로를 만들겠다. 이런 도로가 이런 내용이 비고에 자세하게 나와 있죠. 알고 나니까 보기 쉬운데요. 그리고 요 두 번째 이쪽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4번 국도 38호선 가곡에서 대산간 대산. 저 여기도 4차로 도로가 진행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빨간석대로 같은 경우에는 이 송화가이시에서 우리 산업단지까지는 이미 기개설된 도로가 있고 그 부분을 뒤까지 연장해서 4차선으로 쭉 연결을 하겠다는 거죠. 어디까지 연결을 하겠느냐? 성문 국가산업단지까지. 당진항을 중심으로 여러 산업단지가 있긴 하지만 이 뒤에도 지금 성문 국가산업단지도 있고 그 뒤에도 고대지구, 당진에 있는 여러 산업단지들이 계속 개발 중에 있습니다. 연결이 다 되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중에서 송산 이 산업단지는 입지적으로 가장 좋은 입지를 이미 차지하고 있는 거겠죠. 네. 이 도면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면은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니라 당진시 교통망 계획도라고 나와 있죠. 2030년. 2030년 당진시 도시 기본계획상에 들어있는 당진시의 교통망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지자체에서 나온 고시자료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외부 얘기만 했는데 산업단지 내부 얘기를 하나도 안 했네요. 우리 송산이 일반 산업단지 토지용 계획입니다. 토지용 계획이라고 하면 송산이 산업단지 우리가 지금 설명하는 2단계 209 지역 같은 경우에 40만 평이라고 했는데요. 네. 이 40만 평이 용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그거를 좀 설명드리는 내용이 되겠죠. 이 토지용 계획을 보시면 오른쪽 범례를 보시면 제조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녹지시설용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 네 개의 큰 카테고리는 이 설명드린 요 빨간색 이 안에 요 내용도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2-209 근본에 준공되었던 분양을 할 수 있는 필지가 남아있는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2-109, 그다음에 현대제철 산업단지, 여기는 이미 분양이 완료된 지역이에요. 여기는 사고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는 지역. 그렇군요. 그래서 이 빨간색 지역에 대해서는 제조시설 용지, 우리가 뭐 일상 말하는 공장 용지, 네. 물류 용지가 이 제조시설 용지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지원시설 용지는 뭘까요? 공장 용지 외에 막 도와줄 것 같아요. 네. 지원시설. 맞아요. 이 산업시설을 지원해주는 용도를 보통을 말하죠. 그렇다고 하면 여기 같은 경우에 산업시설 용지가 산업 용도 공업지역이라고 하면 여기 지원시설 용지 같은 경우에는 중공업 용지가 돼요. 그래서 허용 용도도 일반적인 제조시설 용지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가 용지 같은 거 있잖아요. 상가들. 1층에 부동산 들어가고 옆에는 공구상가도 들어가 있고 2층, 3층에는 원룸들도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통 일컬어서 지원시설 용지라고 합니다. 우리 토지용계획상에 어디가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 이쪽 부분에 지원시설 용지가 몰려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그렇네요. 보시면 필지도 좀 작게 되어 있죠? 네네. 이쪽에 지원시설 용지라고 볼 수 있고, 다음으로 공공시설 용지. 공공시설 용지는 뭐 단어에서부터 공공이잖아요. 모두가 같이 쓸 수 있는 공공의 시설. 그걸로 따지면 이제 공급처리시설, 도로, 체육시설, 국어. 국어는 물길이에요. 소하천이라든가 뭐 그런 거를 일컬어서 국어라고 하고, 다음엔 녹지시설, 공원 녹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체육시설, 요즘 산업단지 공장을 찾아보신 사장님들께서 뭐 개별 입지하고 산업단지를 가끔 비교를 하실 수 있을 텐데, 그거 할 때도 이 토지용 계획만 보시고도 산업단지가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 게, 이런 체육시설 용지는 개별 입지에서는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죠. 힘들죠. 이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국토부나 지자체, 심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안에 일하는 근로자들이 아주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설들을 들어갈 수 있게 심의 때 모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여기도 이런 체육시설이나 공원들도 이 공장들과 가깝게 할 수 있는 거죠. 이것들은 다른 사람은 들어갈 수 없게 많은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들어가서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개별 입지하고는 확연히 다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산업단지 주변에 대한 현황입니다. 철강 클러스터 형성. 아까 목적에서부터 계속 반복했던 얘기죠. 강조되고 그렇죠? 있는 내용이에요. 요거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주변 시설에 대해서. 현대제철, 세계 10위권 규모의 대한민국 대표 종합 철강 회사. 요게 들어와 있는 거죠, 지금. 그쵸. 유스텔은 연간 80만 톤의 방관 생산 능력을 갖춘 국내 최대 방관 전문 기업. 현대제철이나 휴스텔만 하더라도 거의 뭐 포항제철하고 맞먹는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도 볼까요? 동부제철, 국내 3대 제철 회사 중에 하나죠. 그리고 동국제강은 국내 최초의 민간 철강 기업입니다. 이와 같이 현대제철, 그다음에 휴스틸, 동부제철, 동국제강 이런 업체들이 지금 주변에 다 입주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현대자동차 또한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지금 뭐 입주하실 수 있는 세부 필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산업단지.com 그다음에 블로그를 통해서 확인을 하셔도 되고, 저희 쪽에 회사에 연락을 주시면 소상히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확인 가능한 부분은 이쪽 부분에 필지가 이쪽 부분이 아닌가? 이쪽 부분에 이제 필지가 남아있는 걸로 아는데요. 이쪽 부분이 필지가 남아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현대제철하고 바로 맞닿아 있어서 그 증기죠, 네. 스팀을 좀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스팀을 이용하는 업체라든가, 그리고 이 바로 옆에 잘 안 되나요? 이 옆에 변전소가 지금 건립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스팀을 많이 사용하시는 업체, 그리고 전기를 안정적으로 필요하시는 업체. 여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제철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전기가 끊기면 큰일 나요. 용광로에 전기 끊긴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거 다시 녹인다는 거는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스팀이 필요하신 업체라든가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원하시는 업체라면 누구나 들어오시는데 최대한 큰 메리트가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분양가입니다. 계속 강조를 하지만 주변 분양가를 보시면 가장 오래된 가장 공장들이 많이 있는 남동공단, 시와 반월공단이죠. 여기 부분은 평당 450, 800만 원 했는데 맞아요. 이 이상입니다. 그죠? 여기서는 500만 원 이하에선 찾아볼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시와 반월공단에서 이렇게 해서 서해선 국선 전철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한 4개 정도, 위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위치는 정확하지 않은데 한 4개 정거장만 있으면 이쪽 인주역까지 서해선 국토전철이 연결되는, 여기하고 시간적인 거리적인 제약이 많이 없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수원 같은 경우에는 400만 원, 동탄산업단지 450이라고 하는데 450만 원에 찾을 수 있다고 하면 그건 로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정남산업단지, 우리 산업단지닷컴에서 지난 한 2달 됐나요? 네. 2달 전에 완판했던 산업단지입니다. 평당 245만 원에 거래가 됐었고요. 지금은 공시지가만 해도 약 245만 원 가량 됩니다. 지금 준공 전이고요. 준공 전에 지금 분양이 완료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공 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전곡항 바로 옆에 있습니다. 158만 원이란 분양가를 나타내고 있죠. 그 포승 2 산업단지 212만 원. 그러면 요즘 하고 있는 BIX? 네. BIX 같은 경우에도 공고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분양가가 170만 원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 BIX나 포승이 일반 산업단지 위치하고 봤을 때 성산이 일반 산업단지는 성화가시에서 10분 거리. 그런데 가격이 115만 원. 이것만으로도 허용 용도도 많이 풀려 있고 평당 가격도 상당히 낮은, 그리고 교통에 대해서도 밀리지 않는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산업단지라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난 메리트예요. 그리고 이 특장점,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특장점은? 기반시설이 산업단지라서 다 완비가 돼 있다는 그런 거죠. 맞습니다. 개별 입지에 비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 산업단지 읽어주기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시리즈가 아니라 별도의 산업단지 법규에 대한 내용 시리즈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개별 입지 공단과의 차이점, 산업단지는 다른 건 다 없습니다. 비용 추가가 없다는 거죠. 개별 입지하려면 기반시설부터 공사비, 전용비, 부담금 추가적으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100만 원이 될지 200만 원이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추가 비용이 없다. 산업단지는, 그리고 민원에 대한 사항도 이미 해결돼서 심의까지 통과된 상황이다. 이런 부분만 간략하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개별 입지에 대한 이것도 장단점인데요. 개별 입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전용비라든가 기본시설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를 하면 실질적으로 100평이 있다고 하면 1000평이라고 되어 있네요. 1000평 중에 쓸 수 있는 거는 800평밖에 안 되는 거죠.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조성되어 있는,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는 필지를 분양을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전체를 다 쓸 수 있는, 그리고 위로 올릴 수 있는 용적률이라고 합니다. 용적률 같은 경우에도 개별 입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계획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100%까지밖에 못 쓰는데 산업단지 성산 2 같은 경우에는 250%까지 위 층수도 4층까지 올릴 수 있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죠. 효율적이네요. 토지 사용에 있어서. 맞습니다. 예전에는 공장들이 보면 다 1층, 2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약간 굴뚝이 있는 그런 공장 이미지였잖아요. 네네. 근데 요즘 같은 산업단지는 이렇게 약간 4차 산업이 들어오면서 인더스트리 4.0이라든가 이런 공장이 기계화되고 산업화되면서 이런
고층화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 공장을 찾으시는 사장님들도 요즘 예전처럼 이 건폐율이 낮고 용적률이 낮은 뭐 그런 부지보다는 건폐율도 높고 용적률도 넉넉한, 그래서 차후에 공장을 증축하더라도 옆으로뿐만 아니라 위까지 증축할 수 있는 그런 부지를 찾으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나, 그런 부분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청산리 산업단지의 특장점으로 세제 혜택, 자금 지원 부분인데요. 요거는 수도권 이전 기업, 그리고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외국 투자 기업 지원,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수도권 이전에서 넘어오시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전화를 주셔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의 설명을 마치겠는데요. 서대리님 어떻게 오늘 설명 좀 이해가 가세요? 네네. 그리고 이제 딱 한 장으로 저희가 여기 앞에 요약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교통면에서 어떤지, 송산이 일반선인지. 송산이 한마디로 좀 정리 들으면 네. 교통 측면에서는 IC에서의 접근성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서해안고속도로, 그리고 당진 천안강 고속도로가 연결되는 이 서해안고속도로의 송악 IC에서 10분 거리, 그것도 6차선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맞습니다. 그 부분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액 측면에서는요? 금액, 지금 위치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평택항에서 바로 연결이 되고 송악 IC에서 10분 거리, 그렇지만 수도권이 거의 200만원까지 육박하는 가격에 비해서 115만원이란 메리트, 이 부분을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또 철강 클러스터인 만큼 주변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 주변 현황도 굉장히 중요했었죠. 맞습니다. 이 평택 지역, 그리고 이 당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송산이 일반산업단지 주변 같은 경우에는 포항제철과 못지않는 그 현대제철, 휴스틸 이런 대기업 철강 회사들이 집적해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향후에 그 유관 기업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세 차익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저는 다른 것보다 시세 차익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가 차후에 개발이 될 것이냐, 아니면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냐, 이걸 볼 수 있는데, 그 하나의 지표로서 개발 사업이 일어나고 있느냐 볼 수 있는데요. 고속도로, 당진 천안강 고속도로 계속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 주변에 국도라든가, 그 다음에 성문 국가산업단지 연결되는 국도 부분에도 계속적으로 공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의 시세 차익 부분에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송산이 일반산업단지의 설명을 첫 번째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자료로 새로운 산업단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단지의 김 부장, 서대리였습니다. 사장님, 대박 나세요!